안녕하세요. 활동지 첫 번째 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지에서는 자석의 운동으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의 운동에 의해 전류가 발생하는 실험 과정이에요. 즉, 이 실험 과정은 앞에 올렸던 실험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하고 자석을 코일에 넣으면서 검유계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처음 보는 단어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유계라는 것은요, 옆에 봐주세요. 검유계라는 것은요, 검사의 검자예요. 지금 검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류자는 어디서 많이 봤었죠? 바로 전류에서 많이 봤습니다. 검유계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검사한다. 전류를, 그리고 걔는 측정하여 나타내주는 기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검유계는 매우 약한 전류가 흐르는지 혹은 흐르지 않는지를 검사하여 측정하는 기계다라는 것을 생각해주면 돼요. 즉, 전류가 흐르니? 흐르지 않니? 를 알려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검유계 이해했으니까 이제 실험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석을 코일에 넣으면서 지금 코일에 넣는데요. 지금 자석을 어떻게 한 거죠? 바로 운동시켰어요. 움직였어요. 그랬을 때 검유계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했대요. 두 번째, 자석을 코일 속에 넣고 정지한 후 운동했어요? 안 했어요? 운동을 안 하는 거죠. 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검유계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다 자석을 코일에 빼면서 코일에서 빼는 과정도 움직이게 시키는 거죠. 즉, 따라서 얘도 운동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검유계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그 실험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넣었을 때는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였고요. 정지했을 때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뺄 때는 왼쪽으로 움직였대요. 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빨강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넣었을 때와 뺄 때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었어요? 자석이 운동한다는 거죠. 반면에 정지해 있을 때라는 것은 자석이 운동하지 않는다란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자석이 운동할 때는 움직이네. 자석이 운동을 안 할 때는 안 움직이네. 움직이지 않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인다? 지금 검유계는 아까 무엇을 한다 그랬었죠? 바로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전류가 안 흐를 때는 검유계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겠죠. 따라서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인다는 뜻은 전류가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류가 흐른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기 에너지가 있다, 생겼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석을 어떻게 할 때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는지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정리했었어요. 언제 검유계가 움직였었죠? 바로 넣을 때와 뺄 때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의 넣을 때와 뺄 때를 한 번에 표현하는 것은 자석이 운동할 때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인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석을 어떻게 할 때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지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언제 움직이지 않았나요? 바로 정지해 있을 때죠. 다시 표현하면 자석이 운동하지 않을 때, 정지해 있을 때 검유계의 바늘은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을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려볼게요. 언제 전기가 생긴다? 언제 전류가 흐른다? 바로 자석이 운동할 때 생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기에너지의 생산 파트 볼게요. 그러면 그림은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성되는 과정을 계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실제로는 더 복잡하고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전기가 생성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단계만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수력발전소를 볼 거예요. 이 수력발전소에 보면은 물은 지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자, 바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실제로는 몇십 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냐면 바로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이 쭉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전환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다?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랬을 때 이 운동 에너지가 물의 운동 에너지가 터빈을 돌아가게 하죠. 회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터빈은 회전하죠. 움직여요. 따라서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고요. 발전기도 마찬가지로 이 터빈이 돌아감에 따라서 회전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 발전기에 있는 자석, 이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어서 그 안에서 코일이 전기 에너지가 생성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보면 수력발전소에서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물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고요. 이 물의 운동 에너지는 발전기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고 이 발전기의 운동 에너지는 바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화력발전소 볼게요. 자, 이번에 화력발전소에는 천연가스, 석탄, 그 다음에 석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물질 안에서는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냐면 다른 색깔로 할게요.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냐면 바로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일러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화학 에너지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죠. 뜨끈뜨끈한 보일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흐르던 이 물은 열을 만나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되면은 무엇이 돼요? 온도가 올라가요. 즉, 열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열 에너지를 갖고 있는 수증기가 마찬가지로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즉 터빈의 운동 에너지를 갖게 해주죠. 전환돼요. 그 다음에 그 운동 에너지가 다시 발전기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정리하면 화력발전소에서는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수증기의 열 에너지가 되고 이 열 에너지가 발전기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이 발전기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풍력발전소 볼게요. 자, 풍력발전소에는 요 안에는 이렇게 삥삥 돌아가는 거 우리 예전에 평창 갈 때 보았었어요. 발음이 이상했어요. 자, 그러면 그 안에 내부를 보면은 지금 바람 때문에 날개가 돌아가요. 회전하고 있어요. 삥삥 회전하고 있어요. 그럼 이 날개는 무슨 에너지를 갖는 거죠? 바로 회전 운동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고 이 날개가 돌아가면서 이 안에 있는 발전기를 마찬가지로 돌리게 됩니다. 즉 발전기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전기의 운동 에너지가 마찬가지로 전기 에너지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풍력발전소에서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에 의해 바람이 미는 움직이죠?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날개를 돌리게 되고 이 날개가 돌아가면서 발전기에도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 운동 에너지가 마지막으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들이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인해서 발전이 된다. 이때 이 발전기 안에서는 자석이 있는데 이 발전기의 운동 에너지란 말뜻은 자석의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등이 있고요.
그러면 이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에너지의 종류는 옆에 써 있는데요. 에너지의 종류는 한번 읽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제 전류가 생기는지를 좀 기억해 주시고, 이랬을 때 발전소에서는 언제 어떻게 어떤 에너지가 어떻게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지 그 과정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